자, 안녕하세요. 자, 대치메카에서 영어를 맡고 있는 서정은입니다. 자, 자, 이제 현재 저희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입시생들 주에 앞두고 있는 어머님들과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학생들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저희 1학년들 지나가면서 어머님들 머릿속에 가장 이제 수시가 과연 우리한테 맞는 건가? 우리 정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1학기, 2학기 내신, 기말 준비하고 있을 때 보면은 중학교와 달리 저희 내신 같은 경우는 교과서 중심이 아니죠. 자, 수시를 간다고 해도, 즉, 내신을 전형으로 목표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학교에서 모의고사 지문이 활용된다거나 아니면 수능 연계 교재 활용이 지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되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 교과서 중심이 아닌 탈교과서, 즉 모의고사 지문을 공부해야지만 내신도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정시는 당연히 수능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당연히 모의고사인데 저희 작년부터는 모의고사가 저희 수능이 100% 간접 연계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기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신을 할 거냐 아니면 수능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 목표는 그래도 수능 독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준비를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수시 공부한다고 해서 정시가 또 정시 공부한다고 수시가 서로 투웨이가 아니라 결국에는 한 방향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머님들이 우리 애는데 보니까 수시로 쓸만한 것이 별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만 어머니 저희 수시 6장이거든요. 6장의 기회 날릴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래도 좀 정시로 가야겠다라는 걸 어머님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아이들은 내신 때 되면 뭐야? 나 어차피 엄마 정시할 거니까 라는 약간의 뭐한가 탈출구로서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자기 딴에 조금 먼 미래에 정시 준비한답시고 수능도 정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마음속에 얘는 좀 정시로 가는 게 맞을 거다 할지라도 결국엔 전 2학년 때까지는 절대로 수시 포기하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서초구나 강남구에서 한 곳에서 각각 매년 제가 가르쳤던 애들 등급이 3등에서 3.5등급, 3.8등급 나온 애들 다 고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학년 때 점수가 1학년 때 등급이 좀 낮았다 하더라도 2학년 때까지는 결국에는 수시 생각하면서 내신 끌고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자, 작년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22학년도 또 23학년도 영어는 EBS 연계율 50%, 즉 간접 연계 100%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재작년까지는 EBS에서 나온 수능 특강, 수능 독해, 수능 완성 이 세 가지 EBS 교재에서 기본적으로 70%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다는 건 문제가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듣기 같은 경우는 한 30%가 똑같았지만 비슷하고 똑같은 지문에 다른 문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지문이 똑같은 거 들어가지 않고요. 교재나 아니면 무엇이 주제가 비슷한 지문으로 간접 연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작년도 기사와 올해 기사를 들어갔는데요. 작년도 기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평, 국어, 수학, 공통과목에서 변별력이지만 영어가 너무 어려워졌다. 자, 그 말씀 뭐냐면요. 재작년에 저희 1등급 12%였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5%로 뚝 떨어졌어요. 난리가 났죠. 불수능이다. 영어 너무 어려워졌다. 자, 22년도 수능 모평 문과생들 비상. EBS 연계 줄어 영어 난이도 쭉 올라갔다. 그러니까 10명 1등급인 게 4명, 5명으로 줄니까 영어가 지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거 볼게요. 올해 6월, 9월 모평은요. 기본기인 어휘력과 해석력만 갖춰져 있으면 등급 확보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21년도 6월 모평 5.7등급이었습니다. 올해 6월, 9월 1등급 6%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 작년도와 올해 1등급 퍼센테이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을 놓고요. 작년에는 영어 너무너무 어려워. 올해 괜찮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사에 영어 어느 정도 좀 쉬워졌습니다. 괜찮아졌다는 건 작년도 대비인 거지 재작년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작년도 어려워졌다라는 이렇게 올라간 난이도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다시 떨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저희 국어도 해야 돼요. 수학 너무너무 중요해요. 수학, 국어, 그리고 나서 조금 영어고요. 그리고 나서 막판에 사탄 것단 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영어는 지금 왜 중요하면 어머니 고2 때 끝내야 되는 거죠. 자,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계속 달려야 되고요. 고3 지금 수능 전까지도 계속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 2학년 때 해놓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1학년 겨울방학이가 2학년 여름 때 정도까지 어느 정도 올려놓고 그걸로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작년도까지는요, 어머니 31번에서 34번 빈칸 문제였습니다. 37번 순서 끼는 거고요. 39번 흐름상 다른 문제, 흐름상 문장 다르고 찾는 거였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요거에서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오답률이 60에서 59, 그 다음에 쭉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21번 같은 경우는 이 글이 의미하는 함축 의미.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올해는 빈칸 문제보다는 앞에 주제나 함축 의미로 조금 넘어왔는데, 아이들이 이 문제 되게 어려워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뭐다? 주제문 찾는 거에서만 확실하게 하면 이 앞에 문제들은 조금 더 편하게 갈 수가 있더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교해 보시면요. 작년도, 재작년 수능은 12%의 1등급이었지만 작년도는 5, 6%, 즉 올해 작년도 11월에 본 거겠죠. 그리고 또 올해 볼 것도 아마 요 기조, 1등급은 5에서 6%로 계속 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9월 모의평가 보겠습니다. 저희 결국에는 예비 고2지만 사실은 고3을 우리는 머릿속에 두고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방향이니까요. 자, 9월 목표의 킬러 문항을 분석해 보면은, 자, 31번의 빈칸 추론과 좀 전에 말씀드린 21번 함축 의미 의론, 요 두 문항에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자,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선지 구성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문장 단어 고르세요. 작년도까지는, 그 다음에 5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까지는 단어가 한 단어였는데 이제 어구로 변화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2개 단어 이상이었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단어 모르면 아무리 이 지문 다 해석이 됐어도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 난이도는 평균이었습니다. 평이했습니다. 그런데 단어에서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 했었고요. 해석 다 됐어. 답은 뭔지 알겠어. 근데 1번에서 5번? 단어를 몰라서 못 찾겠네? 라는 요 유형이었고요. 마찬가지로 계속 제가 반복드리는 거, 21년 이후로는 계속 등급이 5%, 6% 유지되고 있으니 지금 난이도가 좀 평이해졌습니다. 수월해졌습니다. 할지라도 재작년과는 다른, 작년도 어려웠다는 그 난이도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끌고 가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1번은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지문 자체는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매력적인 오답 선지로 오답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 문제 풀고 애들 거의 다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해석이 됐으니까. 단어가 어렵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31번과 마찬가지로 보기 지문에서 아이들한테 매력적으로 오답들을 다른 쪽으로 끌고 가게끔 막 혼동을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의 흐름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꼭 실전 문제를 통해서 오답을 피해갈 수 있는 정확한 스킬을 인지해야겠죠. 자, 그럼 우리는 뭐냐면 항상 어머님들 말씀하시고 학생들 얘기하는 거, 빈칸이 어려워요. 그리고 왠지 맞는데 해석이 잘 안 돼요. 문제를 풀었어도 왠지 찝찝해요. 라는 게 사실 공통적으로 영어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빈칸 추론 31번에서 34번, 특히나 33번에서 34번 문장 찾는 것들은 사실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흐름을 파악할 때는 대충 이런 내용이겠지라고 지레 짐작하면 이제는 우리는 점점 더 매력적인 오답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함정이 점점 더 커지더라. 자, 어휘는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기의 지문들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는 어휘 같은 경우는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단어집을 따로 선별하기보다는 내가 푼 문제, 거기에서 나오는 오답, 거기서 나오는 모르는 단어를 외우는 게 사실은 아이들한테 가장 직접적인 동기부여 학습의 어휘 암기가 되겠죠. 점점점 독해는 평이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어가 어려워지는 것 뿐이고요. 대신에 뭐냐면 저희 대강 같은 경우는 얘들아 however 보면 그 다음 주제야. 끝에서 두 번째 줄 봐. 반전이 되는 that을 찾으면 돼. 지시사 찾으면 답 다 나와. 그런 식으로 저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킬들이 많이 넘쳐났는데요. 이제는 명확한 해결의 방법 문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무조건 흐름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만큼 해석해 나가느냐라는 게 출제 경향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문법 중요했고요. 체계적인 거 중요했고요. 여기서 1번 나왔으면 여기서 2번 나와야 되고 여기서 3번 나와야 되고 그렇게 따졌는데,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얘네들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는 더 이상 눈으로, 속임수로 아니면 스킬로 풀 수 있는 영어는 지났다 라고 알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9번에서 40번 문항을 저희가 분석해 보자면요.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앞에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기 같은 경우는 3등급 이상 같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놓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 친구가 우리 학생이 3등급 밑으로 내려갔다 라고 하면 EBS 기출문제집 2년, EBS 기출집 그거만 풀면 사실은 거기에서 틀린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 아이가 그거라고 하면 EBS에서 나오는 기출문제 듣기 반드시 풀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3등급이 확보가 됐다. 그러면 그 이상은 추론 문제에 저희가 힘써야 되는데 점차 길지 않은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식 영어가 어려운 거 뭐냐면 엄청 길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아는데 어느 정도 길지 않은 문장이에요. 물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길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급변이 심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런데 하고 딴 얘기가 나오고 그게 주제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앞에 보고 놓치지 않도록 자, 급변이 심한 지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라고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석 중요는 하지만 해석 중심으로 그냥 해석했네, 답 나왔네 라고 끝나면 안 되고요. 흐름 중심으로 반드시 분석해야 되지만 우리가 추론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 제가 고3 풀면서 아이들 고2, 고3 아이들 선생님 해석은 됐어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해석은 했거든요. 그런데 주제가 뭐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건데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많아요. 그 말은 단편적으로 눈으로 무슨 해석을 하고 머리를 써서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봤을 때 길게는 50문항, 짧게는 50문항, 많게는 100문항 계속 아이들한테 그래서 무슨 얘기해?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뭐가 중심이 되는데 계속 반문하고 읽고 대답하고 서로 문답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니 아이들이 빈칸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쉬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머님들도 해석해봐. 그리고 나서 무슨 내용 하는지를 밑에 써봐봐, 네가. 문장이 맞아도 틀려도 상관없고 주제에서 빛나도 돼. 대신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건데 라는 그 훈련이 반드시 2학년 때 돼야지 3학년 때 빈칸을 접근하는 우리의 이런 자세가 좀 더 쉬워질 수 있더라. 그리고 배경 지식을 정리하라고 하면 저희 간접 연계 100%라고 했죠. 실질적으로 간접 연계 100%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똑같습니다. 독해에서 나온 지문들 제가 10몇 년 동안 EBS 공부해보면 똑같은 결국엔 착한 짓 해야 됩니다. 남을 도와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라는 기본적인 대전제에 여러 가지 논문이나 주제들이 배출되는 거지 뜬금없는 다른 것들이 막 나오는 건 아니에요. 즉 저희 고2지만 제가 꼭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 EBS 재년도 이제 3년도 4년도께 이제 1월 달에 출시되잖아요. 2학년들 꼭 EBS 교재 풀어봐야 됩니다. 그거 풀고 고3 넘어가서 고3 EBS 자기 해당 연도 거 풀잖아요. 그러면 지문은 다른데 아이들이 그래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어디서 좀 읽어봤던 것 같은데요. 공통적으로 겹치는 지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아이들이 사실은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배경 지식이 많거나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사실은 토플이나 저희 수능 풀 때 조금 유리합니다. 왜? 영어를 풀어내지 못해도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흐름을 파악해서 지문에서 어느 정도의 단어만 백업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고3들 같은 경우 보면 저희들 항상 EBS 봤을 때 밑에다가 위에다가 지문에 대한 어떠한 분석, 다시 말해보다 무슨 내용 하는지 그것만 내용을 파악해놓고 시험 그 전날 그것만 파악해놓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간접 연계로 갔을 때 똑같은 지문이 아니더라도 이게 윤리적으로 이렇게 행하라는 거구나. 이런 게 효용 가능성에 대한 지문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내가 그 배경 지식을 알고 그 지문에 접근하는 거는 시간적인 것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거 흐름 파악, 배경 지식 정리 그리고 나서 단어 정리에서 반드시 선지에 나와 있는 단어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걸 명심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방학은 기본기 다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죠. 왜? 영어는 방학 때밖에 할 수 없으니까. 내신은 사실은 학기 중에 쫓아다니냐 바쁘고요. 그 다음에 수학하고 또 뭐 하냐 바쁜데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겨울방학 이제 1월, 2월
3월 조금 하다가 그걸로써 또 1년 농사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해놓는 걸로 2년 농사 져놓고요. 그리고 2학년 때 내신하면서 수능 같이 접목시켜서 조금 흘러가다가 내 이 등급을 계속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상등급 이하 중위권 학생들은요. 일단은 길어지는 지문 자체에 아이들이 버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길어진 문장도 거침없이 읽을 수 있는 문장 해석. 일단 이 아이들은 우선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 연습돼야겠죠. 왜? 주어 동사가 일단 해석이 전혀 안 되면 그 뒤에 줄줄이 따오는 걸로 인해서 본인 마음대로 본인의 의식의 흐름대로 해석할 수 있으니. 자, 그리고 멀티플리가 병행되어도 주위에 실전 문제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듣기. 반드시 EBS 듣기 문제집 사서 듣기를 해서 등급 1등급씩은 확실하게 올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3등급 스타트로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석과 멀티플리가 병행돼야 된다. 그 다음에 1, 2등급을 말씀드리면 자주 틀리는 문항 방법적 훌륭해야겠죠. 우리 학생은 이과라서 주제문이 좀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은 빈칸이 아니면 순서가 뭐가 흔들립니다.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려운 지문에 대한 대응력을 위해서 고난도 3점짜리만 확 뽑아서 그거 훈련시켜야겠죠. 1등급당 2등급은 사실은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내 친구가 100점이나 98점, 98점이 아닌 이상 한 문제 틀린 친구 아니면 사실은 1등과 1등급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1등급이라서 안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형 매일 두세 문항씩 반드시 훈련해서 고난도 내용 뽑아서 최소 3문제. 물론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1회씩 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난도 문제를 뽑아서 거기 있는 단어와 분석과 흐름 정리해 놓은 식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아이가 지금 내 친구가 어느 기조에 있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좀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빈칸 같은 경우, 추론 같은 경우는 지금 방학에는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하긴 하지만 빈칸 추론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빈칸 추론에 대한 연습.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문에서 우리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찾는 연습, 이런 연습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긴 지문에서조차도 흐름을 찾지만 그 흐름 속에서보다 분명히 단서가 있으니까 해석하고 얘들아 이런 해석이니까 이거 무슨 내용이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키워드 중심 문장이잖아. 18번부터 45번까지 어머니 문법을 물어보고 어휘를 물어보고 빈칸을 물어보지만 결국에 한 가지 공통적인 건 뭐냐면 주제문만 알면 다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주제문을 알면 흐름상 놓치는 거 뺄 수 있는 거고요. 주제문을 알면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제문을 알면 당연히 주제, 요지 문제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빈칸 4문제. 3문제는 어머니 주제와 관련 있는 답인 거고요. 하나는 주제와 완전히 반대되는 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주제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이 문장에서 이게 주제네. 그런데 이런 거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에서 쉽게 나오는 government라는 기본적인 초등학교 중등 어휘가 고등학교의 뷰로크래시, 관료, 정부라는 이런 어휘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빈칸이라고 말만 나왔지 결국엔 단어 문제죠. 이 단어 어렵게 쓰면 뷰로크래시야. 그다음에 얘들아 여기서 나온 거 need of the center, center, need 다 뜻 압니다. 중앙에 대한 뭐 요구 이것이 어렵게 들어가서보다 by product로 넘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쉬운 단어가 어떻게 고등어에서 어렵게 와서 추론으로 넘어가는지 그러한 연결고리를 자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른 과목과 달리 영어는 지문 반복 출제 없지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 만들어서 똑같은 지문 붙여서 그거 달달달 공부하고 외우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 틀린 거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죠. 반복적으로 문제풀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대신에 거기 모르는 단어를 외워두고 거기 모르는 단어 그런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스킬을 거기서 습득하는 거지 똑같은 문제 수학처럼 다다다닥 모아서 문제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이제 영어 끝났다.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답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단어 해야겠죠.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문장 뭡니까? 주제문이겠죠. 주제문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거기 있는 해석하고 단어 외우고 반복 계속하는 흐름 그다음에 어려운 문장 만났을 때 그때 구문하면서 분석 구문해야겠죠. 이제 와서 문법 공부하는 거 사실은 내신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비고의가 겨울방학 제대로 보내기 위해서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29분에 40번 공부하면서 이제는 실전 주 1회 시간 시뮬레이션 하면서 20분 정확하게 말하면 듣기 빼고 50분 실전 감각 익히는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법 같은 경우는 실전 연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5개년 기출 해봤자 2문제, 즉 100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거 정확히 하고요. 어법은 점점점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만 하면 12개의 문법 중에서 나오는 건 그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수능 어법은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그럼에도 나는 좀 내신도 강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더 가지치기 하면 되겠죠. 어휘 같은 경우는 오답 지문 내 선제암기 하는 겁니다. 식사 같은 행위입니다. 계속 해야 되고요.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 없으니까 2학년 때 하고 끝? 아니겠죠. 계속 우리가 지문 만났을 때 계속 반복해서 어휘 나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서 단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틀린 문항 단어 암기 정리로 넘어가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고 수업 시간에도 이걸 중요시 여기겠죠. 어휘책은 공통적으로 나가긴 하겠지만 요거는 기본 나가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별로 내가 모르는 단어 정리해서 암기해서 확인학습 받는 거. 자, 그런 식으로 보캐블러리가 들어가겠죠. 리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거 시뮬레이션 강화하니까 수업 시간은 매번 50분씩 보려면 수업 시간이 3, 4시간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 3, 4시간 동안에 실전 문제 풀고 오답하고 하면 그 외적인 부분이 없을 테니까 자, 매 시간마다 미니 테스트 20분으로 끊어서 전 유형 시뮬레이션 접근하겠고 또 한 달이나 아니면 뭐 3주나 4주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실전 문제 풀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흐름을 반드시 분석해야지 논리, 전략을 확립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더라.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반복하는 것들 계속 어머님들도 아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머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기출문제 풀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유형들이 있으니 정확한 접근을 통해서 아이들이 엔드가 나오면 병렬구조구나, 동사에 밑쳐져 있으면 수일치 아니면 사역동사 쓰임이구나 라고 해서 문제를 풀 때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끔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식으로 어머님들이 흘러갈 수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고2부터는 뭐다? 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눈높이에서 내가 모르는 거 긁어주는 게 잘 필요할 테니 클리닉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 적극적인 질문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 채워나가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우리 고2들이 방학 동안에는 정말 그 시간들 잘 활용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영어가 흘러 들어가는 거고요. 자, 기본적인 기조는 이렇지만 내 학생들의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이나 궁금하신 부분들이 더 있을 테니까요. 그 부분들은 어머님들께서 각 제 개인 뭐 전화든지 아니면 메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그거는 제가 상관없이 어머님들의 그 학생의 난이도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상담을 해드리거나 고용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죠. 그럼 이걸로 영어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